그 내용은 priority queue. 자, queue긴 queu인데 priority queue를 주는 거, priority를 주는 거고 이 priority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럼 이게 뭐가 장점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소팅에 대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priority queu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 아이템들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스토리 공간인 거죠. 이 경우에 각각의 아이템들은 뭘로 되어 있냐면 키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 앞에 있는 거 대부분 다 밸류 값을 이용하거나 밸류 자체가 갖고 있던 어떤 값에 의해서 전체가 정렬되는 형식을 취해 왔는데 이게 아니라 각각의 아이템이 키하고 밸류, 즉 두 개의 페어링 되어 있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add라고 할 때도 키 값, 키 밸류 값으로 인서션 해야 되고요. 이때 우리가 키를 가지고서 인서션 할 때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저장하는 목적은 데이터 X에 대한 것만, 밸류 값만 우리가 어떻게 저장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주로 add하고 remove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add는 그대로 키를 주고 어떤 값을 넣는 거고 remove는 remove mean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queue를 쓸 때는 어땠죠? inq, deque, 그렇죠? inq, deque를 여기서는 add, remove mean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inq 할 때 우리가 자, priority를 줘야 되기 때문에 priority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자, 이 경우에 키 값을 어떤 형태로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달된 값이 단순하게 queue의 맨 뒤에 붙는 게 아니고 이 키 값에 의해서 순서나 위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d라는 오퍼레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키 값에 따라서 x를 어딘가에 add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deque는 queue의 맨 마지막이나 맨 앞에 특히 우리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포인트에서 그냥 제거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remove가 아니라 remove mea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priority 중에 가장 낮은 걸 먼저 제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간에서 priority를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갖고 있는 inq, deque라는 게 존재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 inq, deque를 하는데 키값이 항상 다 똑같다. 모두 키값이 1이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inq와 deque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q값이 다르다. priority 값이 다르다 하면 inq 하는 순간에 맨 마지막에 넣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탑 프라이어티를 줘서 맨 앞에 당겨서 넣는 것들도 가능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 키 값에 의해서 항상 정렬되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remove min 할 때 가장 프라이어티가 높은 놈을 먼저 빼는 방식을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add하고 remove mean이라는 걸 주로 쓰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 중간중간에 필요하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다음 순서가 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는 mea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리턴될 대상이 뭐냐 대신 여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대상이 뭔지만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 외에도 length나 isEmpty처럼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오퍼레이션은 당연히 제공될 수 있고요. 자, 이런 형태들을 어디다 쓰느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항공권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항공권에도 등급이 있죠. 그죠? 고객에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 모닝캄 있고 모닝캄 프리미엄이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등급이 있을 때 그들에게 먼저 그죠? 우리에게 우대 고객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기자들에게 순서를 매겨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스탠바이 어플라이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프라이어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옥션. 내가 사겠다고 손을 들었지만 가격이 제일 높은 사람이 우선인 거죠. 그죠? 이럴 경우에도 프라이어티 큐를 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스탁 마켓.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주식 중에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똑같은 형태의 시스템 접근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처럼 우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priority queue는 굉장히 자주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여러 개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넣었는데, 자, P라고 하는 priority queue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dding을 하는데, 자, A라는 값, C라는 값, B라는 값, D라는 값을 입력하면서 각각의 priority를 5, 9, 3, 7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5A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A라는 값을 입력하는데 priority는 5라고 정의를 해서 넣는 거고요. 자, 두 번째 9C, 자, C라는 값을 입력하는데 priority는 9를 입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priority가 5가 더 높다. 그러면 5가 앞에 있습니다. 자, 5A, 9C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3B라고 하는 값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3이 가장 낮은 값이기 때문에 맨 앞에 3B, 5A, 9C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7D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P.min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앞에 있는 3B라는 값을 우리가 출력해 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똑같이 remove min 하게 되면 그 중에 가장 적은 거기 때문에 3B를 리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Q 안에는 3B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priority Q 안에 지금 5A, 7D, 9C하고 3개의 데이터만 남고 3B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remove min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데이터인 5A가 삭제가 되는 거고, 그럼 5A가 삭제된 상태인 7D, 9C 두 개의 데이터가 남아있는 형상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전체 랭스를 찍어보면 이제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랭스는 2가 나옵니다. 다시 remove min 하고 다시 remove min 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DQ되고 비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is empty 하게 되면 자, true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고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remove min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나오죠. 그렇죠?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라고 출력하면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동작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시는 잘 보시면 데이터를 넣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priority에 따라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정렬되어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riority queue를 implementation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순서가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임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priority queue를 key라는 값으로 정렬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정렬을 먼저 하거나 나중에 정렬을 해서 빼거나 두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priority에 있는 모든 엔트리들은 사실은 동일한 키를 가질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뭐였죠? 모든 데이터들이 1이라는 priority를 가지면 기존의 큐와 동일하게 동작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키의 중복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복이 났을 때 어떤 게 먼저 들어갈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7D하고 7B를 넣었을 때 우리가 뒤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서 소팅을 할 건지 아니면 먼저 입력된 거를 먼저 넣을 건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팔러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5가지 정도를 보통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팅되어 있는 어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소팅되지 않은 어레이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팅되어 있는 링크드 리스트 방법이 있고, 소팅하지 않은 링크드 리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페셜하게 힙이라는 게 있는데, 제 뒤에 시간에 이제 힙에 대한 걸 배우면서 전체적인 성능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각각을 보시면, 자, unsorted array를 이용한 경우를 보시면, 자, 우리가 비고 1에 inq, queuing을 할 때 집어넣는 거고요. dequeuing 할 때는 n번이라고 on에 해당되는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힙의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inq, dequ가 어떻게 되냐면 log n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 경우 뭐가 되냐면 전체적인 복잡도를 얘기하면 n 플러스 1이냐 아니면 2 log n이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 log n이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페셜하게 디자인되어 있긴 하지만
성능적으로 우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하는 방법은 리스트를 쓰던 어레이 쓰던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unsorted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sorted 리스트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리스트라고 하는 게 쭉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unsorted 리스트라는 얘기는 데이터를 오늘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프라이어티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 5, 2, 3, 1 이렇게 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연결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물론 어레이 쓰셔도 전 상관없습니다. 자, 반면에 sorted 리스트는 뭐냐면 순서대로 다 정렬을 시켜서 입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처럼 이렇게 정렬된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면 분명히 누군가는 소팅이라는 걸 해줘야겠죠. 자, 앞에 거는 그냥 들어온 대로 그대로 저장했기 때문에 한 번의 오퍼레이션을, 즉 비고 원의 오퍼레이션으로 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sorted 리스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팅하는 메소드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팅 알고리즘을 인서션이나 인서션 소팅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인서션이나 셀렉션 소팅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비고 n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경우에는 비고 n만큼의 컴플렉스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d 오퍼레이션이 1이면 remove 오퍼레이션이 n이 되는 형상이 되는 거고요. unsorted priority queue의 경우.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개가 n 플러스 1이 되는 형상입니다. 자, 반대로 sorted 경우는 아까 제가 소팅하는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서션 소트하거나 아니면 셀렉션 소트를 할 때 비고 n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서 add 할 때 비고 n, remove min 할 때 그냥 맨 앞에 있는 거 빼면 되기 때문에 비고 1의 값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컴플렉스는 비고 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두 개는 그냥 상관관계가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내가 넣을 때 정렬할 건지 뽑을 때 정렬할 건지 어쨌든 정렬을 한 번은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리스트로 구현을 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unsorted 방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unsorted 방식이니까 소트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remove min 할 때, 뽑을 때, 그러니까 find min이라는 함수를 불러야 되고, 이 find min이 그 계산하는, 소팅하는 계산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unsorted priority queue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find min에 해당되는 거고, 이 find min에서 뭘 하냐면 전체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값, 키 값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건지를 검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을 해야만이 unsorted 리스트를 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sorted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min 할 때를 remove min 할 때 별도의 오퍼레이션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add 할 때 전체적 리스트를 소팅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d 펑션을 보면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 add 펑션 안은 정렬하는 루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우리가 넣을 때 뭔가를 정렬한다, insertion sort라고 얘기하고요. 그 외에 다른 형태의 것들을 또 쓸 때는 다른 형태의 소트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고 n만큼에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쓰이는 priority queue의 소팅 방식은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교 가능한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소팅을 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d 오퍼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remove min 할 때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러닝 타임에서의 어떤 이런 성능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priority queue implementation 할 때 그거의 방법에 따라서 디펜드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소팅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priority queue가 이런 unsorted 시퀀스로 입력이 돼가지고 구현이 됐을 때 보통 쓰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러닝 타임을 전체적으로 셀렉션해서 소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엘리먼트를 priority queue에다 집어넣는다 라고 할 때 보통 insertion 오퍼레이션 하게 되는데, 이 insert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고 n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리무브 할 때는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팅하는 시간을 보면 만약에 소티드된 형태에서 엘리먼트를 리무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번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퍼레이션 타임은 전체적으로는 증가할 때마다 하나씩 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n번까지 수행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하나하나를 소팅하게 되면 그죠? 하나하나를 소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보면 즉 한 개부터 n개까지 하나하나 입력을 해가지고 소팅된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테이션 타임은 처음엔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죠. 그 다음에 두 개. 왜? 엘리먼트가 두 개니까 두 개 가지고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두 개. 그 다음 세 개, 네 개, n개가 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 전체 개수의 합은 처음 1과 n을 더해서 n 플러스 1에 전체의 개수는 2분의 n개만큼이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n 나누기 2 해서 전체적으로 타임 컴플렉스는 b고 n 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셀렉션 소트가 걸리는 시간은 전체 big n 제곱 타임에 걸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셀렉션 소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풋을 하는데 748253 9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넣습니다. 자, 이 경우에 실제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A, B, C 데이터를 쭉 넣는 거죠. 그죠? 쭉 넣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들어간 상태에서 remove 버스에서 하나씩 지우게 되면 하나씩 지워지는 형태가 될 건데 지금 넣어야 될 거는 자 7부터 하나씩 넣는 거 7, 4, 8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하나씩 넣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면 A에 7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어티는 7이니까 일단 7이라고만 표현해 봅시다. A는 그냥 데이터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생각하지 말고 인덱스만 봅시다. 그러니까 프라이어티만 봅시다. 자 처음에 프라이어티 7인 값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는 뭐예요? 두 번째 거니까 4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 4가 들어갑니다. 그죠? 쭉 데이터를 넣어서 그대로 넣게 되면 7, 4, 8, 2, 5, 3, 9. 자, 소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소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만약에 remove min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팅을 합니다. 어떻게?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7, 4, 8, 2, 5, 3, 9라는 것들 중에 쭉 검색을 하면 몇 번을 합니까? n번을 검색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2라는 값을 안 다음에 자 2를 리무브하고 다시 정렬을 하면 7, 4, 8, 5, 3, 9 자 2가 빠진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하게 되면 제일 작은 값은 3이라는 값이 됩니다. 자 3이라는 값을 뽑아내면 자 7, 4, 8, 5, 9 그죠? 그 다음에 다시 4라는 값을 빼면 7, 8, 5, 9 자 이렇게 해서 다 뽑아내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시면 2, 3, 4, 5, 7, 8, 9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알고리즘 여기서 보여주는 예제는 우리가 priority queue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있다라고 가정하에서 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소팅을 만든 거예요.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거를 이 priority queue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집어넣는 과정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빼내는 과정을 한 번 더 역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렬된 형태의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소팅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최저값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n번의 컴패리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PQ 소트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게 되고요. 동작하는 구조는 오른쪽에 있는 알고리즘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과정과 출력 과정을 반복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소팅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priority queue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셀렉션 소트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인서션 소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서션 소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PQ 소트의 어떤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priority queue를 가지고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데 입력이 이미 솔트된 형태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러닝 타임은 어떻게 되냐면 인서션 한 데 들어가는 게 n 타임만큼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remove 한 타임에 아까는 1에서 n만큼을 다 더한 값으로 계산됐었는데 여기서는 인서션 하는 과정이 1에서 n만큼의 개수만큼으로 계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데이터들은 이미 정렬되어 있는 상태고 이 정렬된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데이터들을 어디에 포지션할 건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딱 찾으면 거기서 멈추고 인서션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링크드 리스트로 구성됐다 그러면 단순히 링크드 리스트에 인서트하는 과정을 거치면 해결되겠죠. 그래서 인서션 소트는 입력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n제곱만큼 인서션 타임에 발생을 하고 리무브는 단순히 하나를 뽑는 거기 때문에 n번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고 n 타임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서션 소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고 n제곱만큼의 시간으로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얘도 한번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748253 9라는 값을 하는데, 자, 여기는 입력을 하실 때 보면 7을 입력할 때 오른쪽을 보시면 7이 들어가고 4를 넣으면 앞에 4가 들어갑니다. 4가 더 낮으니까 4, 7. 그 다음에 8을 넣는데, 자, 2, 4, 7, 8이 들어가죠. 2가 먼저 들어가니까 2가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이 들어갔을 때 뒤에 8이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그림을 그려줬죠.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넣었는데,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다 입력을 하고 났을 때 이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다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는 그렇겠죠. 그러면 그냥 이거 그대로 카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자료 구조 형태로 정의되어 있는 걸 웹에 쓸 때는 우리가 펑션에 의해서 콜하고 펑션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자, DQ라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비싼 게 아니어서, 자, DQ라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하나씩 카피해오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팅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게 인서션 소트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어티 큐만 잘 만들면, 프라이어티 큐에 동작하는 내부의 방식만 결정하게 되면 인서션 소트용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셀렉션 소트용으로 만들 건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두 가지 양쪽에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메모리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긴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스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스 방식은 추가적으로 메모리를 n개만큼 더 할당받아가지고 소팅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원래 주어진 데이터만을 가지고 소팅하는 방식을 인플레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스 인서션 소트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데이터 들어올 때 우리가 외부에 추가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를 쓰는 대신에 그냥 스왑이라고 하는 형태를 써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만약에 5423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들을 인서션 소트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비교는 자, 5하고 4를 비교해서 자, 4가 어떻습니까? 더 작죠? 자, 그러면 둘을 스왑을 합니다. 그러면 4, 5, 2, 3,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인 5를 그 다음에 엘리먼트 2하고 비교합니다. 2가 더 작죠? 그러니까 5하고 2를 바꾸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그 앞에 있는 4하고 비교해서 또 작으니까 다시 한번 바꿉니다. 자, 두 번 수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 4, 5, 3, 1 이렇게 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앞에 거를 계속 적용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엘리먼트만큼 반복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팅되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구현했다. 근데 구현 방식이 스왑이라는 방식을 썼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스한 인서션 소트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퀀스에 대한 것들을 수압만으로 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외에도 인플레이스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